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조지은입니다. 네, 오늘 박수 먼저 치고 갑시다. 근데 왜 치죠?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시장이 2,400선을 오늘 돌파를, 2,440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박수를 친 거고, 또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지금 종목 안 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종목 오늘 다 잘 갔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희망을 좀 가지자는 의미로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양봉 타이 입으신 거.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까랑 말씀이 살짝 다르신데?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좀 더 우리 프로에 집중하면서 네. 수익을 좀 더 창출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오늘 또 최충석 위원님 모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은 오늘 시장 이따가 이야기도 해주시겠지만 그냥 체감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좋았나요? 나빴나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정한 시장? 그래요?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거래자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래자들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정리 좀 먼저 해봐야겠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가 좀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또 저번 주에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삼성전자가 6만 1,000원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장 정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네. 미국 시장이 가격 조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 좀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이나 여지는 좀 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가격 부분이 좀 마무리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수급에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제 선물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상방적으로 좀 보는 기울기가 조금씩 이제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 강세장의 모습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 주도 섹터에 이제 집중되면서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좋은 방향으로 견인할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서 점차 벗어나서 경기 순환 확장과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IT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변화의 기운이 우리 시장에서 좀 느껴지는 하루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되 경계심은 가지지만 주도 종목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물시장, 선물시장 그리고 또 콜옵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이 좀 개선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주도 섹터만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지 오늘 거래자들 일부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충석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봐야겠죠. 위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불안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급 때문일까요, 위원님? 네, 일단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좀 수급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고 자금이 옮겨가는 모습들을 제가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금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계속적으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으셔가지고 만약 매수를 좀 잘 하신다면은 수익이 많이 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힘든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현금 확보를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 기회를 계속적으로 노리시는, 만약에 그걸 잘 노리신다면 기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공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나 일단은 미국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하면서 수급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조금은 주의 깊게 오늘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보시면서 대응을 하지 마시고, 기회가 올 때까지 딱 한 번에 모아서 들어가면은 그만큼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조금 경계하시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현실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소개하는 코너죠.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퇴족 되기. 금융사에서 나온 금퇴족으로 사는 법 보고서를 봤습니다. 금퇴족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100세 세상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금퇴족이 되기 위한 투자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금퇴족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슈입니다. 금퇴족이 뭔지는 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지은 앵커님께서 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금퇴족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께 그리고 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아예 노후 자금이 아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부자인 분들. 태어나기를 금퇴족으로 태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는 주식으로 금퇴족이 되는 법,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 그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위원님들께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퇴족, 최충성 위원님 혹시 금퇴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좀 상용화가 된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지연 의원님은요?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단어다 보니까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퇴직 후에도 부자 될 수 있는 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 각각 가지고 나오셨는지 일단 이 의원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생각 좀 했는데, 일단은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주식 투자하면서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상태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적어도 이제 만약에 은퇴 이후로 생각한다면 짧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을 두고도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보다는 우리가 좀 안전성에 기반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8% 됩니다. 상당히 높죠. 지금 이제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배당률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아주 드물게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기말, 연말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PER이 불과 3.8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증시의 하락 사이클을 두세 번 정도 겪는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치에 대한 하락이 내려가더라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고 혹은 가치가 다시 재조정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PER이 낮고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을 잘 주고 배당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이 높은 회사고 정말 높네요. 8%.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팅에서 고배당이면 금융주일 듯이라고 어떤 분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과연 그 종목이 금융주일지는 끝까지 2부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대응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지원 위원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리딩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어떤 전문가보다 시장에 대한 리딩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장중에도 투자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금퇴족이니만큼 이번 주 금퇴족이니만큼 노후 자금이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질 수 없죠, 최충석 위원님. 준비해주신 종목 뭘까요? 네, 일단 저도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주에도 이제 이어서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은 간치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저는 재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재료들이 많아야 어떤 봤던 재료가 만약에 좀 악재가 나왔다면 조금 어느 정도 해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좀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맥락에서 유통, 그리고 뭐 보안 솔루션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최근에 이제 어떤 네 글자인데 일단 상용화 로드맵 발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마 힌트를 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저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 1위 기업인 DJI, 뭐 프랑스 2위 기업과도 이제 총판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멀리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 에서도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최충석 위원님께서 유튜브 통해서 한 번은 언급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 쭉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눈치가 빠른 분들 좀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걸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분의 위원님의 종목 중에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이 퀴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1번인지 2번인지 저희가 오늘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온테크, 2번 PC디렉트 이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이랑 2번 아무거나 골라서 이제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네. 눈치 빠른 분들 벌써부터 종목명 검색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힌트 안 주시나요? 아, 오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주거나 안 주거나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중간 힌트 없나요? 중간 힌트요? 네. 제가 방송 중에 하는 손가락. 손가락 표시 살짝 이렇게 네, 하는 걸 잘 알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은 앵커님 손가락에 여러분들 집중 잘해보시고요.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의 Q&A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존 기로에선 화웨이, 한국의 반도체 위기, 스마트폰은 기회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그 중국의 화웨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제재가 시작됐다고 하죠. 그런 이슈 때문에 또 오히려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휴대폰 회사들이 좀 수혜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상승해준 종목 정말 많습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하회 이제 제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전부터 하회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웨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5G에서 지금 상반기 시효를 보면 삼성전자가 한 10%에서 한 15%, 에릭슨도 좀 약진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소폭 점유율이 상승했는데 반면에 하웨이 점유율 하락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하웨이를 쓰는 이유는 결국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 예를 든다면 5G망을 건설할 때 하웨이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에릭슨 제품을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한 6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하웨이가 이제 가격적인 정책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웨이 점유율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가장 이제 큰 부분이 하웨이에 공급하는 우리 회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하웨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시면 5G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하웨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미국이 하웨이를 먼저 선제적으로 눌렀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인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웨이의 수출 물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초반 타격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웨이 약 한 3% 정도 매출, SK 하이닉스 한 11%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대체 시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시혜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언론에서 착각한 부분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하웨이에 공급하는 물량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혼동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나쁠 거 없다. 호재로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단기적인 악재 부분이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조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종목별로 조금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처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위원님, 근데 LG 디스플레이에서 미국 상무부한테 화웨이 수출 특별 허가를 요청했다고 1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혹시 LG 디스플레이 주가 영향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업체와 관계된 부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하고 상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요청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개심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단 제스처는 다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 부분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중국 측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정당한 행위가 맞다라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국 상무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 상무부가 이를 허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우리 등만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우려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맞습니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일단은 하웨이 뭐 자체의 문제보다는 지금 미중 간의 자존심 문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권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의 영향은 분명하다.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 조절을 하고 있고 그냥 투자 심리를 땡기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을 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가나 보다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경계하시는 관점, 항상 하락장에서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상승장에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제조업,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큰 관점에서 얼마나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고 이제 매매를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좀 끌어가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만 외국인 수급은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의도, 그 수급의 의도를 항상 좀 파악하시는데 투자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섹터 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들은 떨어지고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일단 대형주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오늘 또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저는 좋아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봐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수익률 코로나19 이후 35개국 중에 4위를 기록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뭐 많은 외국 리포트에서 코로나19가 한창 이렇게 창궐했을 때 신흥시장 주식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한국 시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35육 중에 4위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 코로나19 이후의 상승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아마 제일 못 올랐을 겁니다. 가장 제자리에 있는 증시 중에 하나였고 어느 정도 개도국 이상의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실 등락폭이 그렇게 상당히 제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코로나19 급락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침체되어 있던 박스권의 증시가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수급적으로 좀 바뀌면서 확보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을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의 경기 확장을 위해서 나왔던 전통적인 정책들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뭐 화학, 기계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대부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을 경기 확장의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중국도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자기들끼리 자자찬할 때 5G를 벽면에 걸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하나의 경기 확장의 가장 촉매제가 된다면 여기서 가장 IT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증시가 맞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우리 수급의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로 이 정도로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완전 펀더멘탈적으로 레벨업이 되려면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돼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 증시가 유입된 데는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만은 우리가 지금 35개국 중에 4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포커스를 받는 종목들은 뭐 대만의 TSMC가 이번에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듯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 비교한다면 우리 증시가 35개 중에 4위라지만 아직도 PER 12배 정도.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최근에 과열 양상을 뛸 때 PER이 한 37, 8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역시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 레벨업을 이루어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경기 확장 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 증시가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앞으로 더 곽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글로벌 증시에서 더욱더 우리 시장이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수로 뭐 2,800이다, 3,000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우,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전의 대세 상승, 대세 하락처럼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고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결국 외국의 유동성이 오늘도 유입됐지만 좀 유입된다 하더라도 특히 최근에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되는데 이 액티브 자금들은 거의 종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결국 지수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앞으로 급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대만 증시처럼 정말 200% 이상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잘 선정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시장 최근에 미증시와 상관없이 잘 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과 상관없이 우리 증시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충성 의원님 할 말 많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저평가에 대해서는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 자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업 순환 구조에서 경제 순환 구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큰 대기업들, 뭐 미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종목이 떨어지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종목이 좀 해지를 해주고 일단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 무너지면 지수가 그냥 박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열 국면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뭐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되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뭐 아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IT는 우리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가는 선두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단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육성이 돼서 일단 뭐 AI나 4차 산업군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육성이 잘 된다면 물론 지금 당장 지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선반영이 물론 있지만 지수라는 것은 일단 이런 것이 정말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잘 거쳐야 지수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 3천도 가고 4천도 가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밑받침이 되지 않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주의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런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35개국 중에 4위를 달성하는 것들이 좀 납득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자. 지금 우리 나라의 뭐 경제 순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납득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주식이라는 건 시장이라는 건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지만 물론 꿈을 먹고 사는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그 실물에 괴리가 있으면은 사실상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제자리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뭐 좋아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왜 돌아오지 않지로 답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매수를 해주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당장 뭐 2,500도 갈 것 같고 3,0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한국이라는 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외국인 투자라면 별로 그렇게 한국 시장에 투자할 메리트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단은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신다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뭐 이렇기 때문에 뭐 겁을 먹으세요. 이런 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경계감을 가지세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밑받침을 만들고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 향후에 멀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미리 지금 잘 준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까지 최충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린 뉴딜과 뉴딜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세 번째 질문에 뉴딜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뉴딜 펀드 준비단 이번 주에 가동된다. 내달에 투자 대상이 확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뉴딜해서 관련주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사실 그 수혜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뉴딜 펀드도 굉장히 이슈인데 이번 달에 투자 대상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정책 수혜주라는 이름 하에서 상당히 개별적으로 종목들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된 정보정책 수혜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창조경제라고 나왔던 부분에서도 6대 가제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보정책 수혜주가 굉장히 들썩거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IT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섹터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정책으로 인지를 하고 관련 수혜 종목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펀더멘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모멘텀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전의 정권에서도 이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 70% 정도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의 그린 뉴딜 정책도 보면 이 글로벌 환경과 부합되는 부분은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폭력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가장 먼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자세히 좀 보시면은 사실 그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생각하는 만큼 나오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 수혜 하나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을 현재 있는 경제 상황에서 앞으로 기대치를 빼고 본다면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압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를 든다면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같이 지금 현재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는 뭐 섹터들, 2차 전지라든지 혹은 5G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해 현실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뭔가 좀 모멘텀이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에 좀 편하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가 테슬라 급등과 조정, 배터리 대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달 이상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정부 정책 수혜와 함께 이 없던 섹터에서 새로 생기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종목별 선택은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종 대표 종목들 삼성, SDI나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소재 부품 종목도로 접근하는 전략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지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교집합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성장세가 좀 대단할 것 같은데 지금도 진입 가능한 건가요?
네, 이미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8월 달에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모건 스탠리의 2차 전지 고평가 논란 리포트가 나오면서 글로벌하게 한 10% 이상 가격 조정을 받았고, 특히 우리는 이제 기간 조정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뭐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이제 좀 잘 짚어보시면은 그 테슬라의 배터리는 우리나라 일본 제품과 는 좀 상이한 중국형 제품과 오히려 교체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너무 두려움 없이 지금 조정 받았을 때 좀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2차 전지 섹터들의 기로가 좀 결정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8시 30분 다 와갑니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이 무료로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초록뱀이 또 굉장히 잘 갔다가 약간 차익 실현을 한 모습 보였는데,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 어떤 것들이 잘 갔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성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오늘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인 전기나 전선, 가스 이런 쪽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부가 확실히 밀고 있는 섹터군들이나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서 또 이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 그 자금의 흐름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풍력 관련해서 뭐 하단에 위치해 있을 때는 뭐 잠깐 2배 정도 올라갔을 때는 비싸서 못 사고, 계속적으로 망설이시다가 한 500%, 600%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야 갑자기 용기가 발생해서 올라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물론 단기적인 흐름을 따라가신 것도 좋습니다. 다만 다음을 보셔야 돼요. 풍력 관련해서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풍력, 수소, 뭐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섹터가 형성이 되면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지금부터는 올라간 종목들을 잡으시기보다는 자금의 흐름, 오늘 아마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간 종목들, 전기, 전선, 가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왜 올라갔을까? 그냥 하고 넘기실 게 아니고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고 수급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이유가 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금은 이제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백신 관련주, 그 다음에 마스크. 근데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는 종이, 재지이기 때문에 재지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파생을 시켜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수소나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풍력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풍력을 한다면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그 풍력 관련주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뭐 전기나 전선, 가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원론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기본적인 맥락에서 뭐 동국 SNC나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풍력을 많이 발전한다고 하면 전기나 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뭐 수주를 받든지 상관없이 더 많이 퍼질 거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조금의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전기전선 관련해서는 KBI, 메탈 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네. 하단에서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61선, 121선 뚫고 나오면 정배열이 시작이 되죠. 일단은 딱 뚫고 나왔으니까 지금 자리 정도에서 천천히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한 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는 GSE 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싸가지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기업 정보 한번 보시면은 매출도 뭐 적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싸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를 못 느끼실 텐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모아 가시면 단기적으로 쏠쏠하게 갈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몇백 프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초 해봤던 구간이 800원, 900원 구간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갔는지 아마 보시면 그런 종목들을 잘 모았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평선, 장기 이평선 딱 뚫고 매물 구간 딱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GSE도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자. 이런 종목들은 가치의 관점에서 조금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가치 판단의 이제 시점에서 전기, 전선, 가스 이걸 포함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까지 정부에서 미는 종목들, 가치 판단의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니슨 굉장히 최근에 많이들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올라 있어서 지금은 올라가기 이게 따라잡기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예시를 유니슨까지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직도 바닥에서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또 KBI, 메탈, GSE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또 올랐던 다른 종목들 중에 한 종목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오늘 뭐 가스도 올랐고 전기도 올랐지만 다른 종목도 혹시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일단 LS 뭐 좀 무거운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LS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오늘 양봉이 떴네요, 그죠? 네, LS 산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지금 굉장히 오늘 추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뭐 지주사이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또 떠 있으면 저 자리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에 있는 종목 드렸는데 또 바닥에 있는 건 또 싫어하시죠. 아, 그래요? 네, 적절하게 살짝 떠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LS를 말씀드리려다가 아까 GSE를 말씀드린 건 좀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기 괜찮다. 한번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에 뭐 전기나 가스 이런 걸로 접근을 하면 얘는 지금 차에서 현대차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현대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스계의 뭐 현대차 정도로 보시면 되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너무 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바닥 조여도 여러분들 눈길을 안 주시니까 적당히 떠 있는 종목들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논란 속에 웃는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 실적 개선 기대까지 분위기 업이라는 주제인데, 네, 사실 또 어제 저희가 또 니콜라에 관련한 이슈까지 다뤄봤는데 이 니콜라 수소차 거짓 그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가 일단 내연기관 차를 만들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도 더 높아졌고 또 반대로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공률이 현대차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뤄보면서 첫 번째 질문 수소차 논란 속에 웃는 국내 자동차 관련주 질문 답변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니콜라가 이제 상당히 수소차 관련된 전기차, 수소 전지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콜라 논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태생적인 때부터 이미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차마 이 사기라는 표현을 못 쓰겠고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이 회사는 일단 실체가 없습니다. 페이퍼 그래요? 컴퍼니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급등했던 이유는 예전에 수소차에 대한 수요 조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전기 자동차보다 화석 자동차보다 비용이 더 작고 더 내구성이 좋고 오래 탈 수 있는 차가 나오면 타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스 하면 그때 니콜라가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페이퍼 그러니까 Q&A 하나로 폭등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가 뭐래도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스위스에 10대 정도 트럭을 이제 수출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던 회사는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가장 먼저 양산도 했고 시제품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양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이걸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예를 들어서 폭발이 일어나면 뭐 반경 한 30km 안에는 전부 숙대밭이 된다라는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토요타가 일본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어냈고 실제로 공장까지 라인까지 건설해서 양산화까지 했지만 결국 충전소를 건설하지 못해서 일본이 접었습니다. 토요타가 그걸 접었고 이후에 이제 일본 차들이 전부 하이브리드로 방향을 턴했을 때 현대차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노하우나 제품에 대한 접근성은 지금은 글로벌하게 현대차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전지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만 이후에 수소차가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현대차가 아마 가장 각광을 받을 거고요. 다만 지금은 이런 충전소부터 2차 전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까지 가려면 상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주도 섹터, 주도 종목으로 레벨업이 되려면 상당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네, 현대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현대차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조정 후에 저가 매수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떴던 부분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게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됐고요. 또 하나는 실적인데 현대차가 글로벌 모든 자동차 업체를 다 합쳐가지고 2분기에 실적이 올라간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의 실적은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부분을 예상을 했는데 모든 글로벌 업체를 통틀어서 현대차가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타고 현대차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아마 기대치를 수소차를 가지고 너무 높게 잡으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현대차의 주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정말 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시는 종목들이 또 대부분 보면은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성장도 굉장히 잘하고요. 주가 상승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검색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QR코드 살짝 비추면 우리 이지환 위원이가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웃는 국내차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쌍용차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서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동차 종목 중에서 쌍용차를 특히나 강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갔습니다, 위원님. 네. 수소차와 상관없이 가는 이런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함께 해주시죠. 일단 수소차 리뷰를 해드려요.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랑 네. 그거랑 상관없이 쌍용차 잘 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에 있다. 이지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일단 수소차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국내 시장 아마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전기차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국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진행이 되려면 뭐 저장 용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도 구축이 되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나는 중장기로 괜찮아 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뭐 2년, 3년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오늘 마음먹을지언정 막상 내일 5%, 10% 흔들리면은 종목 진단 바로 요청을 하실 거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스윙 관점에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짧게 그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건 괜찮으나 향후에 먼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시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던 EM코리아 라는 종목,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19년도 초반에 이제 수소 관련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일단 저때 당시에 1차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수소 차들에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흐름이 진행이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거의 바닥을 다집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려고 마음을 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락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를 많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기존에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관련주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대우 부품 이런 것들도 괜찮고 아니면 차 관련주를 보실 때 뭐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런 차들을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투자하기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어요. 왜냐면
전기차이든 경유를 넣는 차이든 수소차이든 상관없이 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기본 맥락에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수주나 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끌어가기 정말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쌍용차를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고 4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뭐 아니면 수급이 잘 잡혀 있거나 추세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그런 종목들, 물론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남들이 이제 현대차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은 사실상 재료로서 좀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됩니다. 메리트가 없죠. 네, 굉장히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을 피해서 내가 다른 방향을 보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쪽 면만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쪽 면만 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반대쪽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아직 기회가 있는, 바닥권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기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좀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 쌍용차 오늘도 정말 잘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이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바쁘게 거래자들 일부 달려왔습니다. 현재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무료로 방송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린 뉴딜, 정부의 베팅 그린 뉴딜, 수소차, 전기차 급등, 앞으로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의 행방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자들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